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비골의 분류압에서 자가골 이식을 통한 성공적인 치료라는 제목을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골과 비골이 모두 부러졌을 때 비골은 언제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경골의 분류압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비골의 분류압은 사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모형 뼈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오른쪽 정강이 하퇴골인데 두꺼운 뼈가 경골, 그 다음에 이 얇은 뼈가 비골입니다. 그래서 경골과 비골은 이렇게 이제 나란히 있게 되고요. 대부분의 체중 부하, 90%의 체중 부하는 거의 경골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경골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지 사실 비골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비골에서 뼈가 안 붙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은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골의 분류압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비골의 분류압에서 자가골 이식을 통한 성공적인 치료를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40대 환자분이고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023년 10월에 다치셨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심하게 부러졌어요. 이분도 이제 오른쪽 다리인데, 오른쪽 경골이 하나의 뼈가 세 동강이 났죠. 위에 4분의 1 지점, 그리고 4분의 2 지점에서 또각또각 부러져서 분절골절, 맨 위조각과 아래조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이제 분절골절, 세그멘탈 프랙처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뼈가 완전히 세 동강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골은 아래쪽에서 4분의 1, 위에서 한 4분의 3 지점에서 나비골편을 동반한 분쇄가 있는 그런 골절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심하게 다치게 되면은 개방성 골절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연부 조직이 굉장히 붓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 이제 다치시고 수술을 하셨는데요. 1차 수술로 외고정을 하였습니다. 바깥에서 핀을 연결해서 일단은 다리를 쭉 당겨 놓은 상태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좀 붓기가 가라앉고 하면은 외고정기를 제거를 하고 내고정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길다란 금속판을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윗부분의 4분의 1 골절 부위가 여기, 가운데 골절 부위가 여기, 분절 골절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 굉장히 정복 상태가 좋습니다. 뼈를 잘 맞춰놨고 고정도 단단하게 이렇게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이렇게 수술을 하셨고, 2025년 1월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는데, 수술을 안 한 비골 부위가 계속 아프다, 누르면 계속 아프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치셨고 교통사고가 나셨었고, 경골에 분절골절이 있었는데 분절골절이 모두 엑스레이만 봐도 잘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이 비골 그 분류압 부위를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 경골에 있는 금속판도 제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으셨고요. 경골 쪽에도 굉장히 두꺼운 금속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발목 엑스레이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비골이 좀 어긋나 있죠. 비골이 어긋나 있고 뼈가 막 생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CT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정면에서 보이는 그런 CT에서 완전히 뼈가 전혀 붙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압 부위도 말단 부위가 경화되어서 이제는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뼈가 붙지 않은 그런 단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술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골의 골절은 이제 유압 후 상태에다가 이제 이물감이 있고 비골의 분류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절개를 이용해서 이제 경골의 금속판을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비골 분류압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골절 부위가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말단 부위가 경화가 돼 있다 보면 그 부위를 정리를 하고 나면 상당 부분 뼈가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공뼈를 쓸 수도 있죠. 제가 많이 쓰는 이제 BMP나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환자분은 자가골을 쓰기를 원하셨고, 경골을 우리가 어차피 금속판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경골에 이제 나사못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나사못 구멍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뼈를 채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골에 있는 나사못 구멍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구멍을 넓게 뚫어서 그 안에 있는 해면골 채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골 이식을 하면 어디선가 뼈를 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골반이나 다른 쪽 다리나 이런 데서 뼈를 떼게 되면 그쪽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죠.
통증도 통증인데 간혹 그런데 감염이 생기거나 뼈를 떼고 나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다리에서 어차피 금속판을 제거를 하면서 거기서 나사못 구멍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거기서 뼈를 채취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뼈를 자가골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골을 고정을 단단하게 하고 거기에 비어있는 부분에 골 이식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렇게 길다란 게 이제 비골인데요. 마치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뼈가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분류합 부위를 확인할 때 저는 이제 수술 중에 확인을 할 때 이제 메스 칼로 이렇게 톡톡톡톡 뼈를 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뼈는 이렇게 뼈를 칠 때 뼈가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분류합 부위는 섬유 조직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지만 그 분류합 부위를 치게 되면 칼이 쑥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분류합 부위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 놨고요. 분류합 부위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경화된 부분도 다 변연 절제를 하고 박리를 한 다음에 앞쪽에다가 이제 2.0mm의 금속판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 3.5mm의 금속판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앞과 옆을 이중 고정을 하였습니다. 나사못이 있던 구멍들이 이런 구멍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절개를 이용을 해서 금속판을 제거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나사못이 있는 구멍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큐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숟가락 같은 걸로 안에 있는 해면골 이런 해면골을 파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절개 없이 우리가 나사못 구멍을 통해서만 꽤 많은 해면골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뼈가 안 붙었던 부위에 이런 식으로 해면골을 수북하게 이제 덮어주게 되면은 고리식을 하게 되면은 재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금속판을 제거를 하고 나사못이 있던 흔적들이 보이고요. 비골은 이중 금속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분류합 부위인데 여기에 이제 뼈 이식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개월 차 엑스레이입니다. 수술 직후와 대비해서 완전히 이제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골절 사이가 분류합이 된 부분이 엑스레이상에서 이런 식으로 비어 있고 이렇게 뼈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 뼈가 완전히 붙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피질골을 하라고 해서 뼈가 붙으면은 이 겉에 부분은 하얗게 이렇게 변하면서 원래의 뼈의 강도를 갖는 그 정도로 단단하게 이렇게 뼈가 붙는 것을 피질골을 하라고 하는데 재수술 후 7개월에 완전한 골 유합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수술 직후에 보였던 이런 나사못의 흔적 같은 것도 경골의 흔적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진 것을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제목에서 비골은 수술을 안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제 뭐 분류합 수술도 많이 하지만 이 경골, 비골, 골절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전완부, 척골, 요골, 척골 그리고 하태부의 경골, 비골 우리가 팔도 그렇고 정강이도 그렇고 뼈가 두 개가 있으면은 보통 다치면은 두 개가 같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 부러질 수도 있고 레벨이 다르게 경골은 아랫부분, 비골은 윗부분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러지면은 같이 부러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요골과 척골도 보통은 같이 부러져요. 근데 가끔 요골만 부러지고 척골은 안 부러지고 척골만 부러지고 요골은 안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설명드렸던 뭐 갈리아치나 몬테지아 골절 그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한 팔에 있는 아니면 한 다리에 있는 두 개의 뼈는 항상 같이 손상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골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저도 이제 이거는 비골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이거 왜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케이스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제 비골을 수술을 해도 해야 되는지 언제 비골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고 경골, 비골, 골절, 경비골 골절입니다. 경골은 우리가 원이 3분의 1 지점 중간 부분보다 좀 더 아랫부분에서 부러졌고 비골은 잘 보이시진 않지만 여기 보면 비골의 머리 부분 그러니까 경골은 여기서 부러지고 비골은 여기서 부러진 겁니다. 옆에 측면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경골은 아랫부분, 비골은 윗부분 이렇게 부러진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수술 후 엑스레이인데요. 비골은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골만 치료를 했습니다. 경골만
금속정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 이거는 비골은 치료하지 않아도 뼈가 잘 붙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절개를 해서 금속판을 대거나 할 때는 우리 비골 뒤쪽으로 비골 신경이 지나고 비골 신경이 마비가 되면 다리 쪽으로 마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부위 비골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뼈가 잘 붙는 부위라서 경골만 단단하게 고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 환자분도 이제 40대 남성 환자분 경비골 골절인데요. 이 환자분도 경골의 원위부는 고정을 했고 비골의 근위부는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고 경골의 원위부와 이 비골의 근위부가 부러졌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경골 수술한 경골의 원위부가 잘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골은 수술하지 않았는데 비골도 단단하게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저리에 실린 2014년 2월에 생긴 논문인데요. 비골의 골절에서 이거를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비골 원위 간부의 골절에서 경골과 비골이 모두 다 원위 간부 중간 아랫부분에서 부러졌다 이랬을 때 경골과 비골의 골절 위치가 동일 레벨일 때, 만약에 경골은 여기가 부러졌는데 비골은 여기가 부러졌다, 그게 아니라 경골과 비골이 동일 레벨에서 부러졌을 때는 비골을 수술하지 않았을 때는 분류압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골과 비골을 모두 수술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을 낸 논문이 있었고요. 지금 이 케이스가 또 이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40대 남성으로 경비골 원위 간부의 골절입니다. 방금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경골과 비골의 레벨이 중간 아래에서 경골과 비골의 레벨이 같은 경우, 같은 위치, 같은 높이에서 부러진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개의 뼈를 같이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류압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경골은 금속정, 비골도 금속정을 넣었는데 비골에 넣는 금속정은 우리가 연성 금속정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타이타늄 일라스틱 네일입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이제 좀 이렇게 구부러지는 연성 금속정인데요. 우리 경골에는 실제로 이렇게 두꺼운 금속정이 뼈를 구멍을 뚫어서 쑥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이 된다고 보면은 비골은 훨씬 더 뼈가 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굵은 금속정과 나사못을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이타늄 일라스틱 네일, 이렇게 쉽게 손으로도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금속정을 이용을 해서 발목 아래쪽에 비골의 우리 끝단부에 구멍을 뚫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골과 비골에 사용을 하는 이 금속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술 직후 이런 엑스레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년 6개월째 경골과 비골이 모두 완전한 골 유압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60대 남성 환자분의 이제 경골, 비골, 원위 간부의 골절인데 경골 하단의 골절 그리고 비골이 같은 레벨이 아니라 더 아래쪽이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뼈를 같이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골절 부위가 더 아래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양쪽을 금속정으로 수술한 게 아니라 양쪽을 내측 금속판, 외측 금속판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1년째 완전한 골 유압을 얻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골, 비골이 모두 부러졌을 때 언제 비골을 수술해야 되냐? 정리를 하면 일단은 노란 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절개도 절개이지만 비골신경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경골과 골절이 동일한 레벨일 때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분류압의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해서 금속판을 대는 것도 방법이지만 최소 침습으로 TEN, 이런 연성 금속정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비골 간부의 골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발목 골절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은 회전력으로 인한 변형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우리 TEN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골절 탐정 김한주의 결론. 경골과 비골은 거의 항상 동시에 부러집니다.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항상 경골이 부러지면 비골이 어디가 부러졌는지 찾아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비고래 분류압은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에 소개드렸던 비고래 분류압 케이스에서도 만약에 환자분이 나는 거기에 특별히 통증이 없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눌러서 통증이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비고래 분류압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자가골 이식을 할 때는 같은 다리 내에서 해결을 하면은 다른 부위의 통증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